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더해서 8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총 19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은행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가장 쏠쏠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금저축이었어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나올 돈을 퇴직금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금저축이 제가 이제 20년 넘게 근무를 해서 그런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더해서 8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입금할 때는 이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입금을 하면서 목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막상 퇴사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보니까 목돈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연금저축에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넣는데 금액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요. 연금저축에 입금을 하면서 초점을 주로 세금 환급에만 맞췄었다라는 거예요. 운용을 신경을 크게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람한테는 현재 유지 편향이라고 있어서 한 번 정해놓은 것을 잘 안 바꾸고 그대로 쭉 유지하려는 편향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은행 상품인 연금신탁에 입금을 해놓고 안 바꾼 거죠. 그래서 이자가 별로 안 붙었어요. 제가 이 연금저축 자금을요 이제 주식에 운용을 했더라면은 지금 최소 2배는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연금저축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총 3가지 부분으로 초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도 결정되는 세금이 있다면은요, 꼭 챙겨야 되는 상품이죠. 왜냐면요, 이 연금저축에 입금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은요,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별로 16.5% 또는 13.2%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은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16.5%의 99만 원을 매년 내가 납부한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득이 5,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600만 원에 13.2%면은 연간 약 8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제 2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매년 60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총 납입한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또 매년 99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았을 거고, 그러면 20년 동안 총 19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금을 돌려받은 거지만 이제 만약에 그냥 이 600만 원을 저축한 거다라고 해서 그냥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매년 600만 원 저축을 하면은 매년 16.5%의 수익이 따박따박 났다라고 비교해서 가정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다면요, 연금저축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년 세금을 100만 원씩 돌려받은 것 말고도요, 이 원금이 또 남아 있잖아요. 자, 600만 원씩 20년간 넣었으니까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20년간요, 이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원금만 받을 수도 있고요, 원금의 2~3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원금을 매월 적립식으로 단순 저축금리로 운용했을 때와 주식으로 운용했을 때는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요, 25년간 S&P 500 주가지수의 추이인데요. 기하 평균으로 했을 때 한 연평균 6.2%의 수익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조금 더 과거로 가서 1926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연 10%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배당을 재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연 8% 가정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제가요, 연금저축에 입금을 하면서 이렇게 연금신탁으로 운용을 하지 않고 S&P로 운용을 했더라면은 한 연 8% 적용을 했을 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월 50만 원씩 입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연금신탁이죠. 연금신탁은 한 연 제가 3%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S&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연 8%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 5년일 때는 이 원리금의
차이가 한 42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게 10년이 되면은요 2113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고요. 원금도 2배가 되겠죠. 그리고 15년이 되면요 이 차이가 5866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자, 15년이면은 원금이 9천이고 그냥 3%짜리로 했을 때 원리금은 1억 1천만 원. 그리고 S&P를 운용을 해서 연 8% 수익이 달성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리금은 1억 6,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이 20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그마치 원리금의 차이가 1억 2,800만 원이나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 제가 연금저축을 받을 나이가 아직 안 됐다 보니까 계속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자마자 연금 식탁에 있는 돈을 증권회사로 옮겨서 현재는 ETF로 운용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 S&P 500하고요. 미국 장기국채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받는 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금한 금액을요 그냥 저축금리 주는 상품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꼭 증권사 쪽으로 옮기셔서 ETF로 운용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운용을 하신다면은 이제 저는 주식하고 장기채권하고 적정한 비율로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식은요 고수익을 주는 만큼 이렇게 이제 크게 출렁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입금을 하면은 한 번에 목돈을 놓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입금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을 때도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게 적립식 투자자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매입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운용하기에는 주식으로 운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주식에 운용하는 방법이요. 미국의 S&P 500도 있을 거고요. 나스닥도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S&P 500으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은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또 우수한 회사들로 지속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요. 3%짜리 상품에 운용을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물가 상승률도 3%다 라고 하면은 운용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히려 금리는 낮았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 방어, 즉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금, 부동산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연금저축은 S&P 500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해주는 ETF는요 거의 모든 자산 운용사에서 상장을 시켜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보수도 조금 저렴한 편인데 추적 오차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걸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요 이제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여러 운용사에 있을 때 ETF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우선 보수가 좀 제일 저렴하고 추적 오차가 낮은 ETF를 선택하면 좋고 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거래량도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가 한 개처럼 보이죠. 지금 이제 라이즈,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에서 운용하는 ETF들의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섬세한 차이로 여기 주황색의 ETF가 성과가 조금 좋은 게 보이시잖아요. 보시면 이런 이유가 추적 오차가 이제 낮고 보수가 낮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S&P 500에 운용해주는 ETF 중에는요 환해지형도 있고 환노출형도 있는데요. 저는 환노출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환노출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환율에 대한 예측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환해지를 해주는 ETF는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 분산 투자 차원에서 환노출로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를 해드리면요.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씩 입금을 하면은 소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세금을 최대 연 99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짜리 적금을 하고 매년 100만 원씩 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죠. 그런데 이 돌려주는 세금과는 별개로 원금도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품이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자산 운용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S&P 500 지수하고 미국의 30년 국채로 이렇게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용을 안 했을 때 그냥 적금금리로 넣었을 때 이게 20년이 가게 되면 원리금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저축 내에서 운용할 ETF를 선택을 할 때는 추적 오차가 낮고 보수가 저렴한 ETF를 선택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제 과거에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저축을 제대로 이제 신경 쓰지 못해서 원리금을 많이 불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과 월배당 ETF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